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일의 직설사설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를 한번 나름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지 20개월째 되고 있죠. 바둑으로 치면은 초반 포석은 끝난 상태이고 이제 중반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잘한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연설문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를 많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애매모호해진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념 논쟁 아닌 논쟁을 윤석열 대통령은 좀 치러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은 이게 낡은 이념 논쟁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낡았다기보다는 그만큼 좌파 쪽에서는 이것이 뼈아픈 것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코 후쿠야마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최종 승리라,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게 논쟁은 있지만 그만큼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적 어떤 인간 삶의 질서는 보편적인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한국의 근대 사회가 최근 근년 들어서 너무 좀 도외시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은 좀 새삼스럽게 일깨워졌다 하는 그런 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것이 외교적으로도 좀 성과를 보였다고 봅니다. 미국, 일본과의 어떤 전통적인 관계를 그런 이념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냈다 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인데 이념적인 논쟁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길들이기라는 포석에서는 잘 돈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앞으로 남북 관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만 이것은 윤석열 정권의 후반기 숙제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물론 그 연금이나 노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부르짖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뚜렷하게 성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산 분야의 어떤 수출이라든가 폴란드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대한민국 K방산이 굉장히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북돋워준 측면이라든가 이것은 대통령의 공과일 수 있고 공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세일즈맨이라는 측면에서 자신을 부각시켰다는 것도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나름 장점을 보인 측면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실책이랄까 이런 부분도 물론 있죠. 당과의 관계, 순수 정치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물론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헌법상 여러 법률적인 권한을 보면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정치에 관여하기가 어렵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집권 여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에 깊숙이 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일종의 탄핵은 뼈아픈 실책이자 좀 역사적인 정치적인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란 그 한편으로 보면은 좀 더 현실 정치의 밑바닥보다는 조금 더 위에 가 있어야 되는데 위쪽으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수하게 당내에서 발생된 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좀 뚝심과 의리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마키아벨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좀 폭스, 여우 같은 그런 좀 측면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뭔가 통치 스타일이 복고적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과거에서 좀 본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1기 구청장 보궐선거에 온 국회의원이 동원되는 그런 거는 불필요한 얘기죠. 또 안타깝지만 우리가 부산 그 국제박람회가 실패를 했는데 이것도 열심히 뛰고도 지금 욕을 먹는 케이스 같다. 그러니까 좀 하면 된다는 그건 좋은데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사실 21세기에 들어와서 과거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서는 무조건 하면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것밖에 없었으니까. 지금은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꼭 하면 된다는 그런 희망 고문이 필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자면 정치는 아무리 목표가 선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좋지 않으면선 옳은 평판을 받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불리는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나오는 형국이 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입니다. 지금 뭐 당장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권이죠. 이 측면에서는 장관들을 총출동령을 내리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도 내보냈습니다. 이미 개각을 단행했고요. 원희룡 장관은 뭐 지금 어떤 무거운 짐도 내가 지겠다 하는 입장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는 데 이어서 당정협의회도 지금 하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뭐 출마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야당은 또 새롭게 전열 정비를 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야당에서 또 굉장히 유리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서울에 보면 지금 굉장한 뭐 500만, 600만을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1,000만 명이 넘어갈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영화를 보면서 간접적인 문화적인 정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의를 보면은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한마디로 들고 일어나도 된다 하는 이런 시그널이겠죠. 그만큼 윤석열 정권은 여러 사면 초과를 할 거예요. 잘한 부분도 있지만 좀 패착이었던 부분에서 지금 이걸 어떻게 만회해야 될지 이게 관건이라 보여집니다. 잘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단점으로 지적된 부분을 커버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지금 여러 사안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마키아벨리를 얘기했던가요? 마키아벨리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권력을 중시하는 그 정치 철학자였고요. 또 여우 같은 그런 지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강한 한편으로는 잔인한 뭐 이런 지도자의 어떤 자질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결국은 운이 좌우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운 영어로 치면은 fortune이죠. 운을 쟁취한 자가 결국은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도 국민적인 여론 자체가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는 것도 상당히 운의 논리도 좀 작용하지 않을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이것이 뭐 서울에 본 영화처럼 어느 쪽으로 유리할지 또 세계적인 정세가 어떻게 될지 그것은 운과 굉장히 관련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일의 직설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